현재 미국 당국이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행동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에 전화를 걸어 양국 간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측에 다양한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료 장비의 지원이 가능한가를 물어온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로 보이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도 뜻밖의 상황에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고 한국의 장비가 매우 우수하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자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드라이브 시스템을 비롯해 각종 장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당장 구글에서 한국 회사를 찾아서라도 테스트 키트 등을 수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호소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한국 장비의 지원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파격적인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파격적인 것은 미 FDA의 성격 때문인데요. FDA는 승인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의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신약이 승인될 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FDA는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방식이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상황 대처와 관련해서 유연한 방식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FDA의 스테픈 한 커미셔너는 민간 기업도 시장에 판매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DA는 뉴욕처럼 각 주에서도 새로운 진단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FDA의 빠른 움직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 테스트 키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 의원들 그리고 여론 등에 힘입어 현재 전 세계에서 상황 대처를 가장 모범적이며 과학적으로 해내는 한국 당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되자 한국의 테스트 키트도 비상시국을 고려해 파격적인 허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요청이 쇄도하여 허가는 물론이고 미국의 공급 물량조차 달리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상뿐만 아니라 터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정상들도 관련 상황에 대해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 대응을 호평하며 자국의 관련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각국 정상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데 이렇게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은 한국의 외교 무대 활동 공간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협력 틀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합니다. 26일에 있을 G20 화상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도 한국이 모범 사례 국가로 존재감을 보여줄 경우에 입국 제한 조치 등의 문제에서도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기업인들이 해외 입국이 가능해야 경제의 숨통이 더욱 트이므로 건강 확인서를 통한 예외적인 입국 허용 조치를 받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한국의 뛰어난 대처 능력은 상대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공조를 독려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나 양국 공조, 입국 허가 유지 등 한국 우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짜 실력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방 대접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딛고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대한민국의 역량이 진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에 처음 등장한 이후 불과 6개월 사이에 지구촌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5월 5일 기준으로 전 세계 213개 국가에서 360여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25만여 명이 사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사즈, 라메르스, 메어즈와 같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달리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5월 5일 현재 확진자 수 121만 명, 사망자 수 7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는 이탈리아, 2만 9천여 명 사망,
스페인 2만 5천여 명 사망, 프랑스 2만 5천여 명 사망, 영국 2만 8천여 명 사망 등이다. 이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 사망 순위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사망률이 무려 20%에 가까운 19.1%를 기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사망률의 8배이고 전 세계 평균 치사율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 확진자 수는 위에서 열거한 유럽 국가들의 약 120이고 사망자 수는 100에 불과하다. 그러자 대한민국이 우수 방역국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고, 여당은 이것을 4.15 총선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신종 코로나 발생 국가에서 짧은 기간 30위 밖으로 떨어지자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한국은 방역 우수국가가 맞나요? 그리고 한국의 방역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모았다. 정 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차 무교 대화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 현장에서 방역을 주도하는 이 지사와 김 지사가 초청돼 열띤 토론을 펼쳤다. 행사에는 이들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자리했다. 특히 정 총리와 이 지사, 김 지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허물 없이 나눈 대화가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가 코로나19는 IQ 150이 넘나 보다 라고 농담을 하자 이 지사는 진화했나 라고 받아쳤다. 김 지사가 광주에 이어 경남도 긴장충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자 정 총리가 갑자기 베트남 대만은 잘 됐다는데 라고 반응했다. 이에 이 지사가 공항을 원천 봉쇄해 초기에 잡아서 라고 설명하자 정 총리는 우리는 개방경제의 사이드 국가라 그렇게는 못한다 여 고개를 저었다.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자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우선 공유하면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느낀 우리 사회의 과제들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시대에 민생 사각지대는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형 화폐로 지급하면 경제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서도 참고하기 바란다. 일자리 정책의 경우 고용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한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무교 대화는 정 총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에 열고 있는 간담회 형태의 사회적 대화체다. 한국인이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에 달해 한국 여권의 힘이 세계 3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이달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 허용된 14개 국가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7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헬리앤드 파트너스가 이날 발표한 여권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였다. 여권지수는 특정 국가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나타내며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과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8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 호텔에서 제1차 한국, 베트남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끊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노환 주 베트남 대사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면서 양국 관계를 이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또 코로나19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를 맞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격식을 차리고 덕담을 건네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한 베트남 대사로 내정된 응우엔 부tung 대부원장은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양국 관계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 원장은 또 행사에 앞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달 중순께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 조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또 지난 28년간의 양국 관계를 돌아본 뒤 경제,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에서는 박 대사 외에 김기준 코트라 동남아대 양주 지역본부장,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 센터 본부장, 최주호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 이채호 신한 베트남은행 부행장, 우형민 KF 하노이 사무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뚱 원장과 응우엔 푸긴 전 주한 대사, 팜띠엔 번 전 주한 대사, 즈엄진죽 외교부 동북아 부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